강의를 좀 이렇게 시작하겠는데, 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계속 이 강의를 해야 되는 어떤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계속 좀 강조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뭐 앞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조금 귓종고에서 듣다가 이거 여기에 딱 들어가면 난 잘 거야. 그냥 뭐 이런 자세로 그냥 딱 이게 풀어져. 나 이제는 자는 시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졸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두 사회를 이렇게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좀 못 느낄 수 있지만은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설계도가 네 마음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힘들어하든 어떻게 졸든 뭐 거꾸로 가든 뭐 뒤로 뒤집어 가든 계속 갈 거예요. 혼자서라도 할 거예요.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집을 짓는다는 심령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뭔가 하면, 왜 이걸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독일의 경우는 이게 통일이 갑자기 됐잖아요. 통일이 갑자기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독의 어떤 제도가 그대로 이식이 됐어요. 이 서독의 제도가 그대로 동독에 이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겠지만은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두 그대로 이식이 됐어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국주의적으로 막 느껴졌고, 제국주의적으로 막 느껴졌고, 뭐 소독이 어떤 그런 소독 주도의 통일이 이렇게 지배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이게 상당히 많이, 그게 동독 좀 엄청 힘들어했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동독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 것들 좀 차츰차츰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훅 씌워져 버리니까. 근데 왜 그랬냐? 이거는 그런 워밍업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는 갑자기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있지만은, 우리 독일 통일하고 우리 통일하고 한반도 통일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독일 통일에 비해서 우리 통일은 몇 배나 더 힘들어요. 충분한 어떤 그런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루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어떤 준비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한 어떤 그런 걸음들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아니면 오늘은 뭐 앞에서 서두에서 여러 가지 뭐 시간 낭비해가지고 좀 오늘 할 강의 부분이 조금 적긴 한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 동독의 이렇게 호네크 정부 시대까지 쭉 봤어요. 쭉 봤고, 오늘은 또 다시 이렇게 서독으로 넘어서 이 콜 정부 시대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콜 정부 시대를 좀 공부하는 방법을 구성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좀 이렇게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이렇게 보려고 싶은데, 1부는 이 콜 정부 시대의 이렇게 정부 정책들을 지난 우리가 이렇게 매 정부마다 보는 어떤 그런 순서대로 외교, 뭐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뭐 동방 정책, 그다음에 이렇게 동서교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거고, 1부에서는 콜 정부, 그리고 이 콜 정부 때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 정부 때 이게 통일을 마주하는 어떤 상황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 콜 정부 내용을. 여기서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제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볼 건데, 오늘은 그래서 10번째로 콜 시대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볼 거, 이렇게 이 큰 제목 밑에, 그래, 첫 번째 오늘을 좀 보고 싶은 것은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좀 볼 거예요. 브란트하고 슈미트까지 이게 진보 정부였잖아요. 근데 이 콜 정부는 보수 정부거든요. 이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권력이 어떻게 이양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만 오늘 좀 보려고 해요. 그 내용 보면 그 스미트 정부의 몰락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연정이 붕괴되는 과정, 그 다음에 조기 총선과 보수 집권하는 어떤 그런 정도만 오늘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어떤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첫째로 스미트 정부의 몰락의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몰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게 간접적인 원인하고 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데 간접적인 원인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이 스미트 시대에 이게 제일 말기를 보면 1981년도에서 2년도 정도였던 그 사이에 이 서독이 이렇게 당면한 외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간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SS-20,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이렇게 소련이 중거리 미사일, 핵 미사일이었던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이 바로 옆에 이렇게 폴란드의 어떤 계엄령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태, 그 다음에 동독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동독하고 서독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가운데 온고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원인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 스미트 정부는 어떤 이런 문제들 중에서 그럴 듯만한 어떤 방향을 늘 못 잡아요. 그래서 늘 이게 오리무중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지 못한 어떤 외부에서 또 우겨 쌓이는 어떤 그런 압박, 어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좀 어떤 간접적인 원인이 있고, 직접적인 원인은 연정을 둘러싼 어떤 국내 정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연정이라는 건 우리가 시징크 시대에도 이게 대연정을 했잖아요. 대연정. 우리가 보수정당하고 보수정당하고 이게 진보정당하고 또 여기 자민당하고 이렇게 독일하면 이렇게 세 개의 정당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스미트 시대는 SPD, 이게 SPD가 사회민주당, 이 사회민주당이 진보정당이잖아요. 이 진보정당하고 이 FDP라고 이게 자민당이라고, 이것도 이게 리버럴한 어떤 그런 정당이거든요. 이 두 정당이 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스미트 정부가 지금 이렇게 정권을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 연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 연정이 깨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게 되는데, 이게 깨지면서 이 스미트 정부가 이렇게 몰락하는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정이 어떻게 붕괴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4월에 이 SPD, 즉 이게 집권 여당인 SPD 사회민주당의 이렇게 전당대회가 열려요.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이 정부 여당이 전당대회라는 건 엄청나게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정부 여당이 어떤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논해지는 모든 정책들 있잖아요. 이 모든 정책들이 완전히 이게 좌클릭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좌클릭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와 서방 세계로의 편입이라는 서독의 국가적인 이념, 또 국가 정책의 어떤 정체성에 뻔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게 서독이라는 게 지금 이게 시장경제잖아요.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시장경제잖아요. 그리고 안보는 이게 서방, 나토, 미국 중심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국가 이념과 어떤 그런 정책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국가 이념과 정책과 근본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정책들이 압도적으로 채택이 돼요. 반하는 정책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데, 여러 가지 채택들 중에 좀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압도적으로 채택되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게 기업을 죽이는 거예요. 예, 기업 죽이기 정책들이 막 추진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노조들이 이렇게 강성 노조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노조와 정부가 기업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이런 그 정책들이 많이 가지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의 조직 내에 각종 어떤 모든 결정권들의 이 노조하고 정부가 들어가서 결정권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게 결정이 즉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이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노동자들이 참여 이런 것들을 손 들어주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정부 정체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간다고 생각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게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사과문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삼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수 이렇게 농객들은 삼성이 아마 이렇게 한국에서 떠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삼성도 노조를 세우기로 결정된 건가요? 그런 분위기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계획 경제를 좀 더 밀도 있게 구축해야 된다. 이게 자본 시장 경제인데 계획 경제를 좀 더 밀도 있게 구축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주장들을 냈다 이렇게 퍼대는 거예요. 계획 경제랑 여러분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때 그 중에서 이게 특히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가 그때 이게 당시 실업이 180만이라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실업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유세를 신설하자. 이게 부자들한테 이렇게 부유한 세를 신설하자. 이렇게 부유세 신설에 대한 어떤 이런 안건도 막 나오고.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스미트는 물론 이게 이게 진보 정당의 어떤 그런 당수로서 이렇게 수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미트는 경제학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절제할 것에 대해서 노조에게 강요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 노조는 이게 스미트의 어떤 그런 절제 요구에 이렇게 따라 부응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그냥 반기를 들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의 어떤 결정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내적으로 어떤 이런 것뿐 아니라 이 전당대에서는 이 SPD가 작용하는 이게 국내 정세만 이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좌클릭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실현하려고 이렇게 막 내놓는 거예요. 어떤 부분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SPD는 이때 이중궤도 결정을 지지하는 것을 처리할 것을 공론화해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좀 배웠지만은 그 이중궤도 결정이라는 이중궤도 결정 이게 스미트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잖아요. 이중궤도 결정이라는 이 러시아가 이 서부 유럽을 향해서 이게 중거리 미사일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중심된 이렇게 이 방어 체제 퍼싱2라는 이게 우리도 너네가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이게 소유럽을 겨냥하면 우리도 여기다 중거리 핵 미사일 배치를 하겠다. 너네가 이걸 처리하면 우리도 처리하겠다. 이게 이중궤도 결정이었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스미트 때의 진보 정당도 오케이 우리도 이거 따르겠다는 것들을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겠다는 어떤 결정도 이렇게 막 들이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지금 연정을 하고 있잖아요. 스미트 정부 때 이렇게 SPD 사회민주당하고, FDP라는 게 자민당이 이렇게 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연정하고 하면서 바라보는 이 자민당 입장에서 딱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SPD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 자민당의 어떤 입장에는 이거 SPD는 더 이상 책임감 있는 집권 세력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 SPD도 물론 이게 자민당도 엄청난 리버럴한 어떤 그런 정당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신이 바로 다 박힌 어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겐세라든가 람스도르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 딱 보면서 이 SPD는 사민당은 더 이상 책임 있는 국가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한 정당이구나. 같이 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어떤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SPD, 이 자민당의 이 람스도르프라는 어떤 이게 정부 관료가 경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해요. 제출하는데, 이 SPD가 1982년 9월 10일에 과감한 어떤 경제 어떤 예산이 삭감을 하는 어떤 경제 예산이 삭감하는 어떤 그런 제한을 하는 어떤 경제 성장의 공용 정책을 상술한
34쪽의 어떤 그런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이렇게 정부에 제출해요. 근데 이걸 딱 제출하고 그걸 이렇게 언론에다 공개를 해버려요. 언론에다 공개를 하는데, 이 자민당의 어떤 그 지도자가 이렇게 올려보낸 이 경제 보고서를 딱 보고, 이 람스토프의 보고서를 보고, 이 SPD 연정하고 있는 이 사회민주당 SPD는 이 보고서를 그것을 정책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에 붙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정부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해 버려요.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 스미트하고 정부 여당인 이 사회민주당은 9월 17일에 SPD, 즉 이 자민당 강요들에게 정부 강요에서 사임하라고 이렇게 만약 사임하지 않으면 면직시키겠다고 이렇게 압박을 가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자민당 강요들이 그 정부 이렇게 강요에서 이렇게 다 사임을 하게 돼요. 그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리 이 브란트 때 사회민주당하고 자민당이 연정을 해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던 것이 이게 스미트 이렇게 말이 와서 13년 만에 이 연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망고의 진리라고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말 있죠. 이게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좌충수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좌충수로. 예. 이게 좌충수라는 건 스스로 한 행동이 결국 자기에게 뭐 불리한 어떤 그런 결과로 돌아오는 것도 좌충수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관, 안보관,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것이 바르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 어떤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연정이 깨지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이렇게 진보정부가 이렇게 지금 집권하고 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뭐, 경제정책이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 연정이 깨지게 돼요. 그렇게 연정이 깨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기 총선을, 집권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기 총선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조기 총선 진행인데 1983년 12월에 이렇게 조기 총선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때 보수 정부는 이때 적극적으로 이 자민당하고 연대를 하려고 해요. 이 시진커 때도 이렇게 자민당하고 이 보수 정부가 연정을 했다가 자민당이 이게 딱 탈퇴하면서 진보 정당에 붙으면서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빼앗겼잖아요. 이때 콜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민당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정을 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러면서 이 콜은 SPD하고 이렇게 자민당하고 연대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 유권자들에게 두 번째 투표는 이게 자민당을 찍으라고. 자기 정당이 아닌데 이 두 번째 투표는 자민당을 찍으라고 이게 선거 유세를 할 때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호소를 해요. 왜냐하면 이 자민당이 연방 하원에 이렇게 진출해야 그거 연대를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집권 이렇게 원수를 쪽을 맞춰서 이렇게 집권 수를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만약 이 자민당이 우리 대한민국도 의회법이 그렇잖아요. 이게 5% 이상 지지를 못 받으면 국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자민당이 5% 이상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표는 자민당을 찍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때 당시 지금 이때까지는 뭐 스미트나 이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독일의 서독에는 이렇게 세 개 정당이 있었는데 뭐 사민당, 그다음에 이렇게 기민당, 그다음에 자민당 이렇게 세 개 정당인데 이때 또 다른 이렇게 녹색당이라고 하나 또 탄생을 하거든요. 이 녹색당이 또 세력을 얻으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뜻은 이것을 잘 연대를 하지 않으면 또 정권을 이렇게 획득하는 재창출하는데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적극적으로 이 자민당을 두 번째 표로 찍으라고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게 되는데 결국 총선 결과는 이 보수 정당인 이 콜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 그 보수 정당인 CDU가 CDU 즉 기사당이 기민당이 48.8%를 얻어요. 그리고 자민당은 6.5%를 얻어요.
그리고 진보 정당인 SPD는 사회민주당은 38.2%, 그리고 녹색당은 5.6%로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다수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부로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콜 정부 때 이렇게 그 보수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서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 통일 직전에 이 보수 정부가 들어서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서 이렇게 시장 경제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런 정치 시스템이 그대로 동독에도 이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수 정권으로 권력이 이양이 됩니다. 예, 오늘 뭐 이 정도만 합시다.